너무 중요한 부분은 레이저 하고 나서 초반 2, 3일은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저희 레이저 하시고 나서 재생크림을 그렇게 물어보세요. 또 이것저것 막 써보다가 이제 저희가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이 성분들도 피부를 재생하는 데 도와주거든요. 사실 후관리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든. 치료 말고도 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퍼센테이지를 생각하다가 이게 50대 5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70대 30 정도는 될 것 같다. 후관리가 30. 네, 30 정도 될 것 같다. 꽤나 중요한데요? 30. 아, 그쵸. 왜냐면 색소를 없애는 과정이 레이저 하는 과정인데 하고 나서 색소 침착이 생겨버리면 또 레이저를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새로운 색소가 올라오기 때문에 후관리가 중요한 건가요? 그쵸. 원래 있던 형태와 다르게 그 주변에 약간 얼룩진 듯하게 생기는 과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미가 있는 분들은 레이저 받으시면 그게 생기거든요. 근데 관리를 못하면 내가 기미가 없는데도 그런 형태가 생기니까 레이저 횟수가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색소가 후관리가 거의 한 7대 3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미로 가면 또 후관리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요. 기미로 가면 5대 5인 것 같아요. 레이저 하는 것만큼 관리도 엄청 중요한데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미를 제외한 색소들은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후관리를 잘 안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붉은기가 좀 오래 가요. 재생이 좀 덜 되니까. 그 다음에 검은색, 색소 침착이 오래 가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레이저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패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위축성 흉터? 예를 들어 이제 점을 뺐을 때 밴드 부착이 잘 안 되면 재생이 안 되니까 파이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이렇게 3개가 될 것 같아요. 레이저 곱하기 2회가 되니까 레이저 금액만큼 그 횟수 비용이 좀 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빼는 것보다는 가벼운 토닉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비슷한 한 80%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후관리라는 게 사실 그냥 언제 생각하기에는 뭐 선크림만 뭐 잘 발라주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색소를 제거할 때 어블레이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깎아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의 밴드를 잘 부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64 레벨의 레이저로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딱지라고 부르는 약간 검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일주일 정도는 연고를 좀 잘 발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레이저 받은 걸 알아보는 게 부끄러워서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마스크를 쓰면 피부 재생을 좀 많이 막아요. 물리적 마찰이 많이 생기니까 자극이 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은 레이저 하고 나서 초반 2, 3일은 선크림을 안 바르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선크림을 제가 저번에도 화학약품이 되게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이저 하고 나서 재상피화라고 해서 피부가 회복하는 기간이 있는데 72시간까지요. 한 3일 정도까지. 그럼 얘가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화학약품이 많은 선크림을 바르면 자극이 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선글라스를 쓰거나 모자를 쓰시거나 요즘 이렇게 수건 같은 게 달려있는 모자도 있어요.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제일 좋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미백 제품이나 비타민 C나 이런 거를 더 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화장품 설명할 때 고기능성, 고농도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재상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선크림도 자극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미백제나 비타민 C 제품을 바르면 자극만 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꿀팁이 있다면 요즘 디바이스를 다 또 집에서 너무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디바이스 이거 살까요? 오늘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또 같이 봐요. 그러면 이제 저도 궁금해서 디바이스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샀는데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데 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알로에 크림을 조금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한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실온에 다시 내서 좀 식혀야 돼요. 찾아보면 15도에서 20도 정도가 좋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온도에 맞춰진 알로에 겔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쿨링을 해주면 집에서 관리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게 레이저 후에 관리로 너무 좋다. 쿨링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레이저 할 때 옆에 아이스팩에 보리를 이렇게 얹어둬요. 그렇게 해서 레이저 할 때 손으로 다시 컨택 쿨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아는 레이저 중에 XLV 그 다음에 흑자 빼느라 유명한 리판 레이저 얘네들 되게 좋은 레이저인 게 컨택 쿨링이 엄청 잘 돼요. 온도를 엄청 시원하게 해서 주변 조직 손상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을 집에서 해주시면 되게 좋죠.
근데 꼭 그게 또 알로에 겔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쓰던 게 제일 계속 안전하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쓰는 크림을 냉장고에 좀 넣었다가 그것도 잠시 꺼내서 식혀서 다시 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도움이 되는 성분도 있을까요? 같이 쓰면 좋은. 병풀 추출물 우리 되게 유명하잖아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그래서 우리가 시카라고도 많이 부르는 진정 효과도 있고 항염 작용도 하다 보니까 이 성분이 들어간 걸 바르시면 얼굴 진정한 효과가 되게 있어요. 그런 걸 또 두셨다가 내가 좀 예민해지거나 레이저 후에 또 후관료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생 크림 같은 것도 추천하실까요? 네, 시카 성분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 좋은 게 EGF랑 여기 있는 크림인데 이거는 저희 레이저 하시고 나서 또 관리 잘 하시고 싶어서 재생 크림을 그렇게 물어보세요. 또 이것저것 막 써보다가 이제 저희가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 아무 연관 없고 여기 보면 인체 대대열 세포 배양액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분들도 피부를 재생하는데 도와주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인체 대대열 세포 배양액은 정말 제대열에서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분들을 모아서 화장품에 넣은 건데 얘네가 엑소점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피부가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통과를 못 하는데 엑소점 형태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재생하실 때 이거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스 활명수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동아 제약에서 같은 제약회사예요. 예리하신데요?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럼 실제 관리까지 잘 했다는 가정하에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 번에 다 빠지는 색소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정말 얕은 층에 주근깨만 있으면 한 번 하고도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연령이 어리다? 그리고 관리를 너무 잘했다? 그러면 한 번만으로 끝?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김미나 배우고 김나영 씨인데 두 분 다 주근깨가 있어요. 이런 분들 레이저 하면 되게 빨리 빠지겠다. 그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근깨도 이게 층층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3층 케이크라고 설명을 하는데 얕은 층에 있는 걸 빼고 나면 2층에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저 횟수가 좀 걸리긴 하는데 잘 빠집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두 분을 비교하면 저희가 피부 색깔을 구별하는 법 중에서 피츠패트릭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1975년도에 백인들을 상대로 UVA 치료를 하려고 피부 타입을 나눈 거예요. 처음에는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 나눴다가 나중에 타입 5에서 6까지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좀 색소 침착이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가 이 타입을 가지고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영애 씨는 동양인이지만 타입 1에 해당해요. 정말 백인들이랑 가끔 패션쇼 같은 데 보면 엄청 하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1, 2, 3, 4까지도 이렇게 다 분포가 돼 있는데 2랑 3을 나눌 때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타입 2일 때까지는 색소 침착이 좀 잘 안 생겨요. 근데 타입 3로 가면 색소 침착이 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김나영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입 3 쪽에 가까워요. 그러면 김미나님은 타입 2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두 분 중에서 색소 침착은 김나영 씨가 레이저 받으시면 좀 더 잘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임신이랑 출산을 반복하면 좀 더 잘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레이저 시작할 때 저희가 색소 침착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를 그런 걸로 좀 나누거든요. 그럼 정리하면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이랑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여부 그 다음에 나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면 2배가 이제 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관리를 잘 해보면 사실 남들보다 2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분이 레이저 후에 후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음번 레이저 오면 다 보이거든요.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보습제 잘 바르셨는지 선크림 잘 바르셨는지 그 다음에 밴드 잘 붙이고 쿨링 하셨는지 이 세 개가 다 보여요. 일단은 보습제 안 바르면 레이저가 튀어요. 레이저 흡수가 안 돼요.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밴드 잘 안 붙이시고 쿨링 잘 안 하면 많이 붉고 레이저 한 부분만 그 주변이 감거든요. 또 선크림 잘 안 바르시면 레이저 하는 중간에 새로운 색소를 만들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보이죠? 보습제, 선크림, 그 다음에 쿨링. 색소는 한 달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레이저로 색소를 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바깥으로 배출해서 빼는 방법, 쉽게 생각하면 그냥 딱지가 생겨서 빠지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마크로파지가 그 잘게 굳어진 색소를 얘네가 이렇게 껴안아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마크로파지가 이렇게 체내로 가져가서 다시 체외 배출을 할 때는 시간이 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색소가 조금 가라앉아 있거나 진피형 색소일 때는 오타양 모반, 오타 모반일 때는 저희가 4주 간격으로 레이저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주 간격.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며칠부터 며칠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후관리 루틴이 좀 있나요? 사실 후관리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레이저 받고 난 처음 일주일에 엄청나게 많은 걸 결정해요. 그래서 4주 간격이어도 일주일 간격이어도 첫 일주를 좀 많이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주근깨나 흑자 같은 거를 뺄 때는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의 밴드를 부착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부착해야 돼서 관리를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진피형 색소를 할 때는 레이저 빔의 에너지는 깊숙이 들어가지만 에너지가 들어갈 때 처음에 표피 손상을 입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표피를 정상화시키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은 뭐 해야 돼요? 사실은 밴드 붙이는 부분이 많고 딱지가 많이 앉아있고 하면 쿨링하면서 고양이 세수만 하시라고는 하거든요. 이 밴드를 붙였을 때 안에 피부를 재생시키는 물질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너무 열심히 관리를 하다 보면 열심히 또 세수하세요. 세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밴드 붙이시고.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아직 회복을 하는 피부 손상을 일으킬 부분이 더 많은 거죠. 아직 진물이 좀 나오고 있거나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데 세수하고 그다음에 몸에 좋은 유효 성분이 나오는데 그걸 굳이 뗐다가 다시 붙이고, 이게 이제 좀 재생을 막을 수가 있다. 사실은 초반 1, 2, 3일 동안은 고양이 세수하시고 가리고 다시 안 나가는 게 제일 좋긴 진짜.